저는 이게 굉장히 큰 리스크라고 생각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이런 말을 했을 때는 이걸 책임을 져야 돼요. 이런 것들은 사실 함부로 쓰지는 않는데요. 굉장히 이것들에 대해서 연준이 이번에 폭락을 크게 보고 있구나. 그리고 거기에 단서를 갖다 고용에 큰 비중을 주고 있구나.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전문님께 또 첫 번째 질문은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이번 잭슨홀 미팅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많은 분들이 그 비둘기적으로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으로 네. 생각해요. 워낙 이제 시장에 급락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연산문이 저희가 오늘 보겠지만 거기에 그런 것들이 많이 담아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FOMC가 나고 난 다음에 7월달에 시장이 그 다음에 이제 급락한 요인에는 고용에 대한 발표가 그 뒤에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제 우려를 이제 불식시키려고 그런 면을 많이 이렇게 노력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일단 뭐 비둘기였다라는 거는 모두의 이제 동감을 얻는 부분인데 그러면 더 자세하게 이 연설문을 토파봤을 때 전무님께서는 어느 부분에서 또 의미가 있었다고 봤는지 자료를 많이 준비하셨더라고요. 자료 얘기를 해주시죠. 그냥 연설문입니다. 예. 연설문을 갖다 저희가 한번 이렇게 쭉 볼게요. 네. 이제 쭉 보면은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뉴스 같은 데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주지만 우리가 원문을 이렇게 비교해서 한번 보면요 분명히 얻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왜 이것을 갖다가 비컷이 가능할 수 있는지 뭐 그것의 여지를 남겨두는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네. 예, 한번 보실까요? 좋습니다. 예, 보시면 띄워주시면요. 예, 이제 잭슨홀 심포지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4번에 보시면 올해 이제 그 1년에 한 번 열지 않습니까? 네. 8월 달에. 근데 그때마다 이제 테마, 그다음에 그 제목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올해는 특히나 이제 그 통화 정책의 전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이 많이 있었는데 리뷰와 전망입니다. 네. 예, 굉장히 짧죠. 굉장히 짧은데 여기에 굉장히 많이 함축이 돼 있어요. 리뷰는 이제 과거의 것이고요. 네. 전망은 미래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19 이전에 5년을 뒤돌아보는 것을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연준의 통화 정책의 전환을 선언을 갖다 얘기를 하고요. 사실 근데 전망을 먼저 하고 리뷰를 나중에 해요. 예,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도 지금 전망을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리뷰를 보겠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예. 보시면은 이제 제목이 리뷰 앤 아웃룩이 나오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하나하나 그냥 그 보시면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1번, 2번, 뭐 3번 이렇게 해놨는데 그 위에 보시면은 그 연설의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부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전망입니다. 전망이고요. 그리고 통화 정책 방향. 그리고 2부는 뭐냐면은 과거예요. 과거에 인플레이션이 역대급으로 이렇게 오른 이유와 네.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또 다시 내렸는지 그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다 고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이것은 이제 경제 상황인데요. 경제 상황을 보시면은 과거에 3년 동안 물가가 매우 높았는데 이러한 인플레이션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지금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2% 목표치에는 다가가고 있다. 그래서 확신이 있다. 이런 측면으로 끌어가면서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나타납니다. 세 번째 보시면 이제 그 마지막에 여러 번 그 저번 때 FOMC에도 한 말씀인데요. We do not seek or welcome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여기서 welcome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냉각을 갖다가 추구하지 않는다에 네. 더 나아가서 웰컴이란 말은 뭐냐면은 이것을 갖다 더 이상은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오게끔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강력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FOMC 때보다 고용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용어를 쓰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것은 이제 선언을 한 거예요. 아까 그것들을 보면은 그것은 이제 그 고용,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왔던 그러한 발자취를 얘기를 한 거고요. 이번에는 이제 정말로 통화 정책을 바꾸겠다고 선언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뉴스에서 뭐 통화 정책 전환할 시간이 됐다 이렇게 네. 다 이렇게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예. 뉴스에서 이제 그게 여기에 나와요. 그래서
사실상 이번 잭슨홀 심포지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한번 보실까요? 예, 보시면 일본의 저기 업사이드 리스크와 다운사이드 리스크로 이렇게 두 개를 나눠놨죠. 그러면서 업사이드 리스크는 인플레이션이고요.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이제 고용이다. 고용은 줄어들 일만 남았다. 이렇게 지금 거의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고용이다. 그래서 여기서 고용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쓸 것이라는 것을 3번이나 언급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방향은 이제 확실히 정해졌다. Travel is clear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통화 정책을 전환할 시간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다음 발표되는 고용 데이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이밍 앤 페이스 3번은 뭐냐면 이게 50bp가 열려 있다고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됐어요. 그래서 이 문장이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말은 뭐냐면 이것을 갖다가 유추해서 해석을 하면 다음에 발표되는 고용 데이터에 따라서 50bp를 열어놨다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방금 문장에서는 그러니까 25bp를 떨어뜨리겠다라는 그 함축은 당연히 느껴지는데 어느 포인트에서 50bp까지 그러면 전무님께서는 해석을 하신 거예요? 네, 이게 3번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같이 예. 한번 읽어보시죠. 네. 여기에 빨간색을 제가 해놨었잖아요. 3번. 네. 1번, 2번, 3번을 하나씩 제가 볼 텐데요. We will do everything. 여기에서 제가 빨간색으로 박스를 쳐놨지 않습니까? 이런 문장을 잘 안 써요. 예, we will do everything.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연준 위원이 고용을 갖다가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 말을 쓴다는 것은 굉장히 강하게 고용 부양을 하겠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사실 오늘 모든 헤드라인도 더 타임 해스 컴 이거 하나 하고 예. 그다음에 방금 설명해 주신 do everything 네. 다 이게 헤드라인이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것을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25bp를 딱 내리면 고용 지표가 안 좋아졌는데 더 안 좋아졌는데 25bp를 딱 내려요. 그럼 이게 뭐지? 이러면서 시장이 폭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기대치가 이미 반영이 돼 있어요. 지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시장의 기대와 연준이 생각하는 게 많이 괴리가 있어요. 그게 맞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시장의 괴리가 크다. 네. 시장의 괴리가 큰 걸 모든 사람이 알아요. 네. 그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25bp를 내린다. 특히나 we will do everything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은 좀 납득이 안 가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큰 리스크라고 생각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이런 말을 했을 때는 이걸 책임을 져야 돼요. 예. 그것은 뭐냐면 50bp를 내려야 된다는 거죠. 자, 앞으로 고용 상황이 매우 좋아지지 않는 한 50bp를 내릴 수밖에 없는 지금 어떻게 그런 문장을 내놨어요. 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함부로 쓰지는 않는데요. 굉장히 이것들에 대해서 연준이 이번에 폭락을 크게 보고 있구나. 그리고 거기에 단서를 갖다 고용에 큰 비중을 주고 있구나.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아까 제가 전 페이지에 보시면은 여기에 고용 얘기했죠. 예. 다운사이드 리스크 2번에요. 그죠? downside risk to employment have increased라고 써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첫 번째 we will do everything도 이게 레이버 마켓이 고용이에요. 그 3번도 보시면은 3번도 any 이게 가장 강한 용어입니다. any risk we may face. 예? including the risk of unwelcome. 여기다 unwelcome 나오죠. 그 다음에 further weakening the labor market. 그래서 우리는 unwelcome, 웰컴 할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절대 이걸 용납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납 안 하겠다는 걸 3번에 걸쳐서 강하게 얘기했다는 거. 이것은 갖다가 50bp를 강하게 시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이유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도 뭐 물론 지표 베이스로 통화 정책 결정을 하겠지만 약간 아쉬움도 내비친 부분은 지금 컨센 자체를 연준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시장이 이끌다 보니까 맞습니다. 좀 강한 워딩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연준 입에서도. 네, 그래서 이번에 이 워딩은 좀 너무 강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이렇게도 조금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리고 너무 이렇게 그 확정적인 단어, 그다음 보통 이렇게 확정적인 많이 안 쓰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렇죠. 안 네. 썼잖아요. 오히려 되게 모호한 표현을 많이 썼으면 많이 썼지. 네, 좀 확정적인 단어는 안 썼는데 저 듣다 보니까 전무님께서 이 부분을 짚어주시다 보니까 이 발언들이 그러면 연준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만약 거꾸로 말하면 이것을 받아들인 시장은 이제 연준이 50bp를 내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구나. 그리고 그때 아픈 기억 때문에 앞으로는 확실하게 비둘기적으로 나오겠구나. 이렇게 시장은 이제 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시장에서는 가격으로 반영을 하고 있어요. 이제. 네. 그죠? 네. 이미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뒤에 보시겠지만 시장의 반응은 굉장히 뜨거웠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게 다 반영이 되고 난 다음에 에게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25bp는 이미 시장에 반영된 것 같고 네. 이 센 워딩으로 봤을 때는 이제 50bp에다가 저희 앞에서 오건영 단장과는 이러다가 시장이 75bp 바랄 수도 있어 이렇게 가다가는 뭐 이런 얘기도 저희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했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그런 센 워딩들이 불러올 수 있는 어떤 시장의 괴리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오버밸류에 대해서는 좀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시는 거네요. 네, 지금 사실은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짚어야 될 건 뭐냐? 왜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은 지금 경기 사이클이 우리가 침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네. 지금 경기 사이클 4개 사이클 중에서 우리가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리플레이션, 인플레이션 다음에 디플레이션을 가는. 디플레이션을 지나가고 우리가 디스인플레이션을 지나가서 디플레이션에 가기 전에 단계에 왔을 수도 있다. 디플레이션에 미국에 진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 인하를 빨리 해서 경제학자들이 이것을 갖다가 디플레이션을 짧게 하거나 아니면 네. 피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갖다가 지금 계속 촉구를 해왔는데 그 금리 인하의 시그널을 갖다가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경기 회복으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되기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지금 투자자들은 이것을 갖다 경기 회복의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네. 예. 왜냐하면 이것을 갖다가 연준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를 피하고자 하는 그런 자구책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시장 참여자들은 이것을 갖다가 주식 폭등 아니면 경기 회복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이게 엇박자가 나는 거죠. 네, 그렇죠. 서로 바라보는 것이 네. 이상향이 다르니까요. 예, 네. 방향이 완전히 다른데 연준이 끌려가는 면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이러한 지금 그 워딩을 봤을 때는 상당히 강하다고 느껴서 이번에 소개를 하나하나 짚어드리는 거거든요. 네네. 이런 워딩을만 봤을 때는 25bp 너무 약해요. 그러면 진짜 25bp 내리면 정말로 시장은 실망할 수 있겠네요. 25bp를 내리면요. 지금 이제 앞으로 그 데이터를 봐야겠지만 네. 데이터가 웬만큼 좋지 않아서는 고용이 아주 좋게 나오지 않아서는 다시 폭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35% 정도 이제 50bp 인상의 가능성을 이렇게 보는데 네. 사실은 그것도 괴리가 있다고 봐요. 지금 이것만 봤을 때는 한 50% 이상의 그러한 퍼센트 가능성으로 50bp를 내리는 것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봐야 될지도 모른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너무 강해요. 시장도 실제로 올해 안에 100bp는 이제 절반 정도 왔고 컨센이. 네. 그러면 진짜 그 시나리오대로라면 우리 기대감은 커질 수밖에 없긴 합니다. 네, 그리고 9월 FOMC에 임박해서 네. 시장이 굉장히 많이 이제 좀 기대감이 커져요. 네. 기대감이 커지고 연준이 그 기대감이 50bp를 내릴 수 있는 기대감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도 S&P라든가 다우가 계속 올라가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FOMC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고용이 많이 조금 좋더라도 50bp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시나리오를 명분이 됩니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안 그러면 폭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두 번째요. 고용이 안 좋아요, 이번에는. 예. 안 좋아도 50bp를 내려야 돼요. 그러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쪽 저쪽으로 제가 봤을 때는 사면 초과로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표가 꺾이고 안 좋으면 50bp 내리는 거 당연한데 고용 지표가 잘 나와도 이 정도 워딩 내놨으면
연준에서는 50bp 시장이 내려야 된다. 시장이 예를 들면은 뭐 고용상이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네. 그냥 보통 가요. 보통 이렇게 나왔어요. 예상대로 나왔고 그 대신 예상대로 나오면 뭐 주시장은 이것을 갖다 호재로 반영하는 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은 시장이 뭐 올라갔다. 계속해서 이것을 반영하고 FOMC를 뭐 기점으로 임박해서 더 이것을 반영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요. 이런 상태에서는 연준이 차마 이것을 찬문을 끼워줄 수 있을까? 저는 상당히 의문을 표시합니다. 잭슨홀 미팅 끝난 지 이제 뭐 이틀, 3일 지났는데 벌써 50bp에 뭐 75bp까지 얘기가 나오면 콜 우리가 FOMC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도. 양쪽의 시나리오를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포커판이거든요. 네. 근데 양쪽의 포커에 지금 벌써 패가 나온 거예요. 네. 그러면은 굉장히 좀 글쎄요, 한번 봐야죠. 참. 아니 그러니까 9월 FOMC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그동안의 시장이 어느 쪽으로 콘센을 또 쌓아갈지도 그래서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다음 연설문 남은 내용들도 한번 좀 여기는 볼까요? 또 이제 리뷰 네. 쪽이네요. 이제 뭐 가장 중요한 건 했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했고요. 이제 리뷰 부분을 보면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읽어 보시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잘못한 건 아니다라는 약간 면피의 그런 성이 있어요. 예. 동감할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 그 뭐 이러한 그 분석의 경우에는 역사가 평가하고 여러 사람들이 앞으로 평가할 거지만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다라고 단서를 달아요. 그래서 보시면 올려주시겠습니까? 보시면은 이제 그 2부에서 인플레이션이 낮아진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유가 인플레이션이 낮아진 이유와 인플레이션이 높아진 이유 두 개를 갖다가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앞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높아진 이유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봐야지 이게 연결이 되니까요. 인플레이션이 오른 이유도 이게 연준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약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 보시면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역대급으로 오른 이유가 정부의 확대 재정 지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은 이것을 갖다가 컨트롤하기 위해서 노력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거버멘트가 미국 정부가 이러한 여러 가지 지출을 갖다가 많이 얘기를 했고 다음 장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예. 한번 보시죠. 아니, 말씀은 그대로 하시고 저희가 그 전 페이지가 띄어져 그래요? 있어서 네, 계속 설명해 주시죠. 네. 그래서 오른 이유가 이제 연준이 아니라 이게 컨그레스가 의회거든요. 의회가 정부의 뭐 안을 받아서 세 번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이것을 갖다 확대 재정을 갖다 승인했다는 거예요. 이만큼 엄청나게 재정이 지출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extraordinary force라는 건 뭐냐면은 정말 이때까지 없었던 그러한 무지막지한 힘으로라는 뜻이잖아요. 그만큼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돈의 힘으로 밀어붙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막기 위해서 너무 힘이 붙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 의회와 그다음에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우선 단정을 해요. 본인들이 실기했다는 말은 전혀 그런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라간 이유고요. 두 번째 보시면 이게 재밌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낮아진 이유도 사실은 연준이 많이 노력을 해서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왜 낮아졌냐면 어떤 노력을 기울였냐면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이 인플레이션을 가져온 가장 큰 이유는 공급과 수요 간의 불균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수요만 많아져서 거기에 대해서 일치하지가 않기 때문에 거기 불일치해서 많이 가격이 뛰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판단했다는 게 2번입니다. 그렇지만 3번을 통해서 연준은 이것을 해소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뭐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만들어서 수요를 줄였다. 그래서 수요가 줄어서 이때까지 뭐 자연적으로 줄어든 만큼의 공급과 약간의 일치를 시키는 그러한 역할이 주요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 인정을 할지는 몰라도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야 자기가 쥐어서 쓰면 뭐 말하면 되는 건데 시장은 그렇게 뭐 100% 공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약간 누가 범인인지 어느 정도 아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공감대 형성은 쉽진 않겠지만 원문을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보다 보니까
글쎄요, 이걸 재밌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흥미로운 포인트들이 많이 있네요. 네, 이게 뭐 한 20페이지가 넘는 그러한 연설문인데요. 그 중에서 그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있긴 있는데 이것들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고 있는 거라서 제가 이렇게 딱 정리를 해서 갖고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들이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키포인트를 보시면 연준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뭐 상방 리스크는 제어가 됐다. 그리고 이것을 제어하는데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공과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서머리를 쫙 하는 거죠. 지금까지 네네. 일어났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러한 코로나19에 대한 팬데믹이라는 이러한 리스크는 우리가 처음 겪어봤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도 여러 가지 정보가 부족했고 거기서 대응이 미흡했던 것도 있다고 인정을 해요. 네. 인정을 하지만 그런 데 대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 이르렀다고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파월 의장의 썸머리는 이렇게 토파봤는데 그러면 전무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번 연설의 썸머리와 주요 시사점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것을 제가 한 2페이지로 요약을 했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은 파월 의장의 주요 발언이 있었어요. 이제 발언이 있으면은 앞에 보셨겠지만 첫 번째는 이제 위험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와 하나하고 두 번째는 실행 관련의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위험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은 상방 리스크는 줄었고 하방 리스크는 이제 늘었다는 거잖아요. 예. 고용 리스크가 늘었다는 것은 시사점을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시사점은 뭐냐면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의 균형을 잡기 위한 정책적인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전자에 포커스를 뒀다면 이제는 후자 고용에 네. 완전히 포커스를 주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물가 생각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연준이 미국 경제의 밸런스에 리스크를 보는 시각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시각 자체가 바뀌면 통화 정책이 바뀌겠죠. 네. 이제.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 고용에 이제 올인하겠다는 겁니다. 예, 완전 고용. 이제 물가 안정은 이제 두 번째로.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긴축 정책으로 갔던 이제 통화 정책을 이제 되돌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긴축 정책을 하겠다는 것을 이제 되돌림 현상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기도 해요. 제가 네. 여기 쓰진 않았지만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실행 관리입니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예. 그건 뭐냐면 이제 time has come 아까 보셨듯이 for the policy to adjust부터 시작해서 뭐 앞으로 가는 이 여행의 여정은 명확하다. 네. 그 말은 뭐냐면 9월 달 FOMC에서 금리 인하를 시작하겠다는 그런 타임라인을 명확히 주는 거예요. 예, 이것은. 그리고 타이밍과 페이스를 언급했잖아요. 네. 이 타이밍과 페이스를 갖다가 언제 할 건지 페이스를 얘기를 지금 왜 합니까? 그렇죠? 안 할 거면.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바로 다음 FOMC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네. 항상 이래 왔습니다. 예, 연준이 발표할 때는. 그래서 이것은 하겠다고 공표를 하는 거예요. 다음부터 시작해서. 예. 예. 그리고 그렇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예. 주요 시사점들을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 좀 감을 잡고 뉴스를 통해서 본 부분도 있겠지만 또 워딩 하나하나를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토파보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구체적인 힌트들도 좀 있어 보이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이후에 연준이 어떤 방향을 갖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과 앞에서 오건영 단장과도 얘기한 게 플러스 알파 변수로 결국에는 이제 또 대선 이슈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네.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또 연준의 입장도 약간 고민이 깊어질 것 같기도 하고 좀 앞으로의 흐름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 잭슨 홀 미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언적인 의미가 굉장히 컸었는데요. 네. 50bp를 향한 어떠한 그 열망을 갖다가 끄기에는 참 어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빅커트에 대한 그러한 기대는 더욱 커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게 시장에 좋은 역할을 할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부메랑으로 돌아올지는 조금 더 지켜볼 일이다. 이렇게 그래요. 제가 하고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거는 지켜봐야 될 일인데 지금으로서는 양쪽의 갈래 가능성은 모두 열려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오늘은 전문인과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미주은행의 변정규 전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